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문화 지문이었고요.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입장 차이를 잘 정리해내는 게 중요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인물들이 쭉 차례로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서로 이제 조응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좀 이제 대립되는 관계인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봤어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25년도 시행 9월 평가원 지문 가보시죠. 시작해보니까 이 저널리즘 얘기를 쭉 하는데 20세기 중후반의 언론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이 권력에 좀 싸바싸바를 했다라고 읽히네요. 그래서 이런 공중들이 권력에 싸바싸바하는 뉴스를 기피하였다. 여기서 공중은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다. 이 공중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앞부분에 이 수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공중의 개념 잘 정리하세요. 공중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뉴스를 기피하였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하였다. 대안이 해결책이죠. 대안. 그렇죠? 그래서 대안이라는 단어는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좀 챙겨 놓으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러면 공공 저널리즘이 이제 메인 테마가 되겠고, 그럼 이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을 쭉 전개하는 식으로 전개 방향을 추론을 우리가 좀 해보면 더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단 넘어가서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 대해 나오는데 상반된 입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한 명은 공공 저널리즘에 동의하는 것이고 한 명은 공공 저널리즘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를 쫙 정리를 해보면 리프만은 결국에 공공 저널리즘에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듀이는 공공 저널리즘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리프만은요 조금 이제 속어를 쓰자면 공중은요 조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이가 좀 드물다. 합리적인 존재, 판단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리고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지식도 없다. 좀 공중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무시하는 듯한 바라보네요. 그래서 공중들은 그냥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만 받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언론인이 전문화돼서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그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 똑똑한 존재로 바라봤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듀이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뭉쳐가지고 자기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요구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공적인 이제 어떤 토론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이 토론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공공저널리즘을 찬성을 좀 한 거죠. 자, 언론학자 로젠 역시 듀이의 견해를 이제 조응하고 있다, 어울린다. 로젠도 이제 동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에 잠재적 참여자로 감주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참여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파편화된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죠.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해한 내용은 뭐야? 결국에 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요구하면서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젠의 특징은 뭐였냐면 공공저널리즘이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포인트는 이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이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건 아니야. 공론장,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확인할 수 있어? 로제는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사례 1을 평가했겠군. 사례 2에 보면은 일단 회의를 다 만들었단 말이야. 인터뷰를 마련하고 회의를 했어. 다 됐는데 뭐만 안 됐어? 최종적인 달성만 못했단 말이야. 그치?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로제는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공론장을
형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치? 문제 해결이 안 됐더라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실현됐다라고 보겠죠. 로제는 일단 공론장을 만들었잖아. 공론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문제 해결에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1, 2, 3, 5는 다 맞는 거니까 3번 문제 어려웠는데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으면서 이들을 뭉치게 하는 공공저널리즘을 읽고 있는 거야.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비판도 있네요. 그럼 이 로젠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겠죠.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을 이 언론의 객관성 측면의 비판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공공저널리즘 자체가 공중의 관심사가 보도의 중심 의제가 돼야 되고 이 대중들을 뭉치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대중들의 이제 니즈를 좀 듣고 나서 이제 기사를 쓰니까 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이제 공중들의 어떤 그 니즈를 반영하는 이제 보도를 하니까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으니까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단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어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야.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고 취재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제 주관성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중의 심사숙고, 공중의 고민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주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쭉 보면 1번은 1, 2, 3, 4는 다 지문에 나온 내용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도 까다로웠습니다. 4번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젠 같은 경우에는 꼭 목적이 실현돼야만, 그치?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은 뭐야? 공론의 장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저널리즘은 공론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깨달음이다. 깨달은 것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판단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는 판단하다니까 깨달음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 분별하다는 내가 어떤 것을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다른 결이겠네요. 3번으로 정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글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결국에 20세기 뉴스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저널리즘, 공중의 관심에 따른 것들을 보도하는 것, 공공저널리즘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 듀이는 공중은 합리적 존재니까 우리는 공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내면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리프만은 공중은 올바른 판단을 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좀 공공저널리즘을 부정적으로 봤던 인물이었다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로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 해결 못하더라도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의의는 의미이자 가치니까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다른 말로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야, 공중들이 원하는 것만 기사로 쓰면은 객관성이 무너지잖아. 그랬더니 마이어가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이 객관주의, 그치? 요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럴 일 없어. 객관주의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반박을 좀 하는 요런 글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 공공저널리즘은요, 전통 언론의 한계, 문제를 보완하는 해결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중을 참여자로 이끄는 거야. 공중의 관심사인 어떤 그런 기사들을 쓰면서 공중을 참여자로
이끌어서 참여의 장,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왜? 공중들은 다분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존재니까 모아놔서 스스로 토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지문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림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은 이제 안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도전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는데 괜히 문제 풀었다가 틀리고 쪽팔리고 지고 뭐 너 몇 등급이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안전은 대부분 미신이고 환영이에요. 사실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위대하고 대담한 모험, 도전이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딪히시죠. 저랑 같이 부딪히시고 많이 틀려도 되니까 안전하게 그냥 덜덜 떨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가서서 더 많이 부딪히고 틀리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안녕.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